안녕하세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공적연금 전문가 이재석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복지과 소사이티 사회복지위원장 공적연금 애널리스트 이재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재석 박사님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 밝으신 공적연금 전문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박사님은 자신을 공적연금 애널리스트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나 자신이 연금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철저히 분석해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좀 발전시키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난해한 연금을 더 잘 설명해 드려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명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소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이재섭 박사로부터 구조적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요. 연금제도, 특히 공정한 공적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섭 박사님 모시고 이번 주부터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연금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좌 내지는 이 방송의 제목을 이재섭 박사와 함께하는 남다른 국민연금 이야기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즐겁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연금 박사가 돼 있을 겁니다. 강좌 이름을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의 남다른 클래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 특수직역연금이죠.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도 앞으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오늘 방송 출발합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또다시 국민연금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박사님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왜 이렇게 전국을 시끄럽게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연금은 일할 때 보험료를 좀씩 띄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즉 뭐 퇴직하거나 아니면 또 다치거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매달 조금씩 그 생활비를 보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네,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연금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것을 가입을 강제를 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로 가입을 하는 거죠, 연금은. 네, 네, 그렇습니다. 강제 가입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연금은 그 산업화 시대에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 지난 31년 동안에 네. 공무원 연금에서 연금 제도를 실제 연구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네네.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실감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틈만 나면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들한테도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연금을 많이 확보해라. 이래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그 연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다양스러운 일입니다. 네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직도 연금을 저축제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개인연금을 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데는 그동안에 정부나 정치인, 언론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뭐 이런 것을 너무 과장한 탓도 있습니다. 불안을 좀 이렇게 조장한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네. 불신을 조성한 네. 탓이 크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없어질 국민연금을 해약할 테니까 네. 그것을 보험료를 돌려달라 그러면은 개인연금을 내가 들겠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것도 나무라기만 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것 때문에 이 강제로 내게 되는 이 세금으로 여기는 이 국민연금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인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내 스스로가 저축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정부로 좀 끼어들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연금 제도에 강제로 나를 가입시키느냐?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점이 있죠. 네. 강제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가장이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논밭을 물려주고 그런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부모를 부양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모두 도시로 떠나서 핵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죠.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또 일하다 다치거나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의 소득이 끊어지고 그러면 가족 전체가 살 길이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일할 때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 좋겠지만 노동자들이 당장에 쓸 것들이 많죠. 산더미 그렇죠. 같죠. 예. 네. 근데 일을 마다하고 먼 훗날을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것을 근시안적 사고라고 합니다. 네. 영어로 묘피아라고 하는데요. 네. 인간 사고의 그 한계를 말하는 거죠. 네. 근시안적인 사고죠. 당장 뭐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뭐 노후를 위해서 이게 또 저축까지 하냐? 사실 저축이 잘 안 되죠. 대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네. 대부분은. 그래서 퇴직 후에 소득이 끊어지면은 자신과 가족들은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나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불행해진 그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나 생계나 치료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돈을 들였더라도 그들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걸 세부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아지면은 결국 국가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날에 강제로라도 보험료를 내서 노후소득을 준비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강제를 해야 국가도 이익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강제로 연금제도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약해서라도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이제 강제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모은 돈을 퇴직할 때 이게 그 목돈으로 안 주고 그 다달이 그 연금으로 이렇게 쪼개서 조금씩 주잖아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목돈과 연금의 차이인데요. 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노후에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거다. 네네. 네. 목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은 노후의 생계를 위해서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퇴직 후에 가지고 있는 목돈은 네. 노후소득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목돈은 심지어는 없느니만 못할 때도 있고 또는 심지어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퇴직 후에 가지고 있는 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가장 그 돈을 많이 걱정해야 될 거 뭐 강도나 도둑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네. 들어와서 돈을 가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강도죠. 네. 목돈을 받으면 가장 냄새를 먼저 맡는 강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의 강도군요. 네. 노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자식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의 등골을 싹 빼가는 경우가 들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네. 네. 진짜입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네.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네.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공무원연금에서 일시금 목돈으로 타서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하는 사연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 예.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시로 일어났던 실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연금 제도에서 매우 나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일시금 제도입니다. 네. 퇴직이나 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이 아니고 일시금을 탈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네.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관대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무산시키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남자 공무원이 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참 어려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네. 그때 남편은 아내를 불러놓고 네. 신신당부합니다. 네. 그동안 박봉에 제대로 호강시켜 준 것도 없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하나 남겨줄 게 있다. 네. 예, 공무원연금이죠. 네, 유정연금이다. 네. 유정연금.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음. 내가 죽으면 일시금을 타지 말고 네. 연금을 꼭 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 연금으로 매달 받아라. 네, 네. 그러면은 아내도 그러겠다 약속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일시금으로 타야 한다고 성화를 부립니다. 네. 당시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죠. 네. 그래서 일시금을 목돈을 타서 은행에 예금만 해도 네. 연금에 상당하는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목돈은 또 그대로 원금은 보존이 되죠. 네. 그건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순진한 양반이 살아있을 때도 돈 계산에 밟지 못하더니 죽을 때까지도 그렇군요.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연금을 네. 타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구나.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이 유족 일시금을 청구해버립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안 좋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원금은 은행에 맡겨놓고 그 이자로 생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네. 아마 이 날강도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어, 여쭙지는 네. 않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일시금을 신청하고 돈이 통장에 들어올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알고 자식들이 과일 한 봉지씩을 쌓아들고 찾아옵니다. 네. 근데 사업하는 자식은 당장에 부도가 날 지경이니 1년만 돌려달라 돈을 그렇게 성화를 뗍니다. 그 이자를 꼭 2배를 드리겠다고 이자 약속을 2배 하죠. 준다. 네네.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드리겠다. 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네. 셋방에서 지금 당장에 쫓겨날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나한테 빌려줄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딸은 어떻게 했냐면은 네. 오빠들 학교 보내고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자신은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네. 내가 제일 어렵다. 네. 왜 오빠만 도와주려고 하냐.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러다가 동생과 오빠들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뒤돌아서 웁니다. 그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고 그날 저녁에 밤에 밤새도록 영정을 붙잡고 웁니다. 그러고 아침에 발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공단으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직원들이 오면 내 일시금 연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합니다. 네. 근데 네. 어떻습니까? 되돌려라. 되돌릴 수 있나요? 그 한 번 선택한 연금은 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무리 울고 사정을 해도 네.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 달 이내에 입금한 네. 지 한 달 이내에는 바꿀 수 있도록 아.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절대 그랬군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네. 참 그런 문제가 뭐, 있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은 절대로 그 자식들에게 또 돈 빌려주지도 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왕 뭐 받은 거니까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자신을 잘 간직하면 될 텐데, 막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네. 자식들한테 안 주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네. 내 돈을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급한 자식이 있는데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모는 네.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음. 자식이 없는 사람은 그럼 일시금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은 네.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요즘 퇴직해서 한참 젊은 나이에요. 네네. 젊은 나이에 퇴직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민간 근로자들은 한 52세 평균 네. 그렇게 퇴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가만히 집에 있을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그들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자식들 교육, 결혼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습니다. 네. 참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제 손에 네. 목돈은 있죠. 그런데 식당을 열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당을 열 네. 돈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해서 아, 융자를. 추가로 융자를 받아가지고 아, 네. 식당을 열거나 아니면 네. 커피숍을 열거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을 열거나 이제 이래 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 버는 사람 많지 않고 대부분은 2, 3년 뒤에 문을 닫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무주택에다가 노후 빈곤자가 당연히 그렇게 자동적으로 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은 것, 그 다음에 노후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은 높은 거요? 것, 네. 이런 것은 일시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일시금 이거 문제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부분 다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을 그 산업화 시기에 참 일꾼으로 죽도록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국가가. 네. 그런데 그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 제도는 일찍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뒤늦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노후 빈곤자로 그들을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네. 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영웅들이죠. 네. 그분들을 파고다 공원으로 내몬 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애당초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원망할 줄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그 퇴직금, 이게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박사님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나 기업, 노동조합, 개인 어느 누구도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죠. 네. 단적인 예로 2005년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퇴직금 일시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그 2005년부터 제도가 된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서도 노사 합의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사 합의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노사 합의로 연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네, 네. 또 개인이 퇴직 시점에서 자기가 일시금을 달라고 하면 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중, 3중으로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부여했습니다. 네. 이것도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말 국가가 직무유기를 많이 했네요. 네. 네. 만약 퇴직금을 좀 더 일찍 연금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했더라도 방지했더라면 네, 법으로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노후 빈곤이 양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빈곤자로 전락해 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은 과거에 다 일을 했을 테고 퇴직금을 받았을 텐데 그 퇴직금 다 날리거나 자식들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지금 노후 빈곤자로 전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 박사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빨리 달려가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에만 매달렸지 이 연금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공무원연금 제도 여기는 아직도 지금 일시금 제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제도는 네, 네.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선택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인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선택한 자는 공무원연금이 규정연금이라고 또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연금, 부자연금자가 되는데 네. 그 대신 그 일시금을 선택한 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네. 다 돈을 날리고 네. 노후 빈곤자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은 연금이 이해가 높아져 가지고 네, 네. 퇴직 공무원 중에서 한 94% 정도가 네. 연금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나 9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일시금을 선택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시금을 선택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까 네.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우리 이해수 박사께서 지금 그 연금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퇴직 일시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연금을 망치는 길이군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 연금이라고 2005년에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퇴직 일시금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거의 2% 정도만 연금을 아. 받고 98%는 일시금으로 받아갑니다. 정말 이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기초연금이 있고 바로 위에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이 있고 그 위에 3층으로 퇴직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연금이 지금 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일시금으로 기능만 한다, 이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연금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개인적, 그 사회적 그런 가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눈이 확 뜨이도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연금 제도를 모르고 제도 설계를 부실하게 해서 네. 연금 빈곤자를 양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전하고 평화로운 노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연금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연금 제도의 비밀과 우리나라 그 연금 제도의 실상을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 강좌 클래스 그 어서와 연금은 처음이지를 통해서 시청자들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연금에 대해서 눈이 확 뜨였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존경하는 이칼람 청취자 여러분,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연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난리인가라는 제목으로 연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재석 박사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연금에 대한 이해 얼마나 부족하고 허술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는데요. 국가가 연금 제도를 제대로 도입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일시금 제도를 운영해서 노후 빈곤을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